이번에는 파동의 발생과 전파 앞에서 그 발표한 영상에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뭐를 했냐면 파동의 개괄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동의 기술적인 용어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표시, 파동의 속력,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파동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동을 표시를 할 때 여기 파장, 그리고 진폭, 주기, 진동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나중에 이 파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할 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상이 같은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이쪽 왼쪽에 송신 안테나가 있고 오른쪽에 수신 안테나가 있다고 한다면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로 가는 전자기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자기파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인데 파란색이 전기장이고 빨간색이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교차를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들인데 이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금 유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하나의 유상이 여기 하나만 찍어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파란색 전기장의 꼭지점을 이렇게 어, 마루를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 이 마루로부터 다음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빛의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거에 따라서 파장 값이 굉장히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적외선보다는 자외선이 파장이 짧다 하는 것들, 그런 파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기장에서 여기 제로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높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의 크기가 되겠죠. 뭐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이렇게 크기를 진폭이라고 얘기하고 주기 T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매질의 한 점이라 그랬으니까 한 지점이겠죠. 그죠? 그 한 지점이니까 지금 같은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해놓고 우리 한 점을 여기 찍었어요. 여기 제로인 점을 한번 찍읍시다. 제로인 점을 한번 찍고 있으면 파란 전기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지금 주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초 동안에 매질의 한 점이 진동하는 수. 똑같이 여기 0이라는 지점을 찍고 있으면 여기에 1초 동안에 얘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진동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이니까 우리 진동수하고 주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F 이퀄 T분의 1, 그러니까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이렇게 볼 텐데, 이 수식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얻은 수식이냐면, 이 전자기파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거의 해를 구하면 지금 이렇게 생긴 그 해가 나오는데 이 해가 뭐를 뜻하고 있냐면 전기장, 지금 같은 경우 이 파란 것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수식이에요. 뭐, 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뭐가 크기가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전기장의 그리고 이제 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진폭이죠. 진폭은 일정한 값이니까 여기서 크기를 결정하고 있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라고 돼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얘가 플러스 1에서 지금 여기 위가 플러스 1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1과 플러스 2 제로와 마이너스 2 제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얘는 뭐예요? 위상이죠. 그죠? 요 계산하면 이제 세타라고 파이라고 하는 위상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상값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제 한번 그 시간과
공간상의 그 위상이 결정되는 것을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생각했던 파동의 표시에서 우리 주기, 진동수, 파장 이런 거의 관계들 알 수가 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사인 값이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이제 여기 파란 거 전기장이죠. 전기장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여기가 플러스 2제로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제로가 되니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떤 값에 의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오메가 t 마이너스 kg의 값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것이다. 근데 이 오메가 t 마이너스 kg를 보면 이 변수가 두 개예요. 여기 t라고 하는 값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g라고 하는 값은 이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하나,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그런 값을 갖고 있다. 파동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면 먼저 오메가 t니까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각주파수예요. 각주파수. 각주파수이고 얘는 2파이 f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2파이 f라고 하는 값에다가 t라고 하는 값을 한 주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오메가 t니까 2파이 f 곱하기 t 하면 t라고 하는 한 주기라고 하는 게 뭐죠? 한 주기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걸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 시간을 주게 되면 f라고 하는 것과 t라고 하는 값은 f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t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없어지면 뭐가 돼요? 2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2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t라고 하는 값이 t가 아니고 2분의 t라고 한다고 한다면 2파이, 2파이가 아니고 이제 여기 2분의 t니까 파이가 되겠죠.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반 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을 가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kg라고 되어 있으니까 k라고 하는 것이 공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 우리는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람다분의 2파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람다가 이제 파장이죠. 근데 이제 공간상에서 g라고 하는 것이 파장 값으로 람다만큼 같다. 그러니까 kg인데 g라고 하는 값이 람다만큼 같다고 한다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람다 값이니까 람다 없어지면 2파이만큼 이렇게 2파이 라디안만큼 가겠죠. 그러니까 한 주기는 한 2파이 라디안만큼 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람다 값을 2분의 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람다가 없어져서 얘가 파이 라디안만큼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상에서 t 값과 g 값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여기 위상값을 결정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설명했던 걸 가지고 화장, 주기, 진동수. 주기와 진동수는 시간에 관련된 함수이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파동의 속력인데, 파동의 속력을 우리는 V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V라고 하는 속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속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거리를 간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만약에 1초 동안에 몇 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 2파이 라디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를 뭐라고 하냐? 진동수예요. 근데 한 번 똑같은 일을 하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간다고 얘기를 했냐면 람다만큼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번만큼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데 그거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람다 값이니까 당연히 요 속력은 F 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에서 생각을 해봐도 여기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 F 람다 지금 같은 경우 얼마만큼 진동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람다만큼 곱하면 F 람다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F 람다이니까 F는 뭐예요? T분의 1이었으니까 T분의 람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매질에 따라서 이제 속력 물전류 같은 게 달라져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수면파의 속력 같은 경우는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고요. 소리의 속력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 한다면 고체수가 제일 빠르고 액체가 그 다음이고 기체가 그 다음이 된다.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라지고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때요? 자유공간에서의 전자기파 속력은 똑같다.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일정할 때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여기 속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파장은 요 진동수의 반비례. 요게 일정하니까 이거 넘어가면 이제 진동수에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동의 종류.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 음파, 수면파, 그 전자기파, 지진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파동의 종류를 이제 그 클래시파이를 했어요.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물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이고 물질 내 한 곳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복원력과 관성에 의해 물질이 일어난 진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움직이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고 거꾸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고 그거의 예로는 수면파, 음파, 지진파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죠, 그죠? 매질이 없어도 뭐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전파되는 파동으로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발생한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전하가 이제 움직이면 전류가 되는데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얘기하고 그 전자기파가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X선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많은 부분에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파동의 종류를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횡파와 종파라고 하는 게 있고 횡파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고 그것은 파동이 이제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그런 거에 해당되냐면 아까 봤던 이거가 이제 거기에 해당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쪽 방향, 그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진동하는 방향은 위아래로 진동을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 전기장도 그렇고 자기장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 진행 방향하고 어떻게 수직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횡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 중에는 이제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용수철 횡파. 아까 우리는 지진파를 생각했을 때 빨간 거, 하얀 거 이런 거 있었는데 아까 지진파의 S파, 빨간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 이제 종파라고 하는 것은 롱시티드널 웨이브라고 하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파동으로 소밀파, 소밀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밀하게 되어 있고 소하게 되어 있는 그 밀집도가 이제 변하면서 간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종파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밀한 부분이잖아요. 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크기도 같은 방향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되니까 우리는 이걸 종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들이 대표적인 음파, 지진파의 P파, 용수철 종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횡파와 종파를 다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데서 따온 건데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 횡파죠. 이 횡파. 지금 진행 방향이 오른쪽 방향, 위에 있는 그림, 진행 방향 오른쪽 방향이고 움직이는 것은 위아래로 움직이겠으니까 얘가 이제 횡파이고 밑에 있는 그림은 진행 방향이 오른쪽인데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용수철의 진동 방향이 이런 방향, 그러니까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그 나란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얘를 종파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 이번 단원에서 주되게 할 것들이 어떤 전자기파를 다룰 텐데 그 전자기파가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그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고 횡파와 종파가 어떻게 있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그 전자기파의 간섭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구독을 신청을 하면 용이하게 그 동영상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